네, 중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94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는 1,700여 명이었죠. 하루 사이에 갑자기 뚝 떨어진 건데 통계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든 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아하네요. 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1만 5천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분류 방식을 바꾸면서 숫자가 확 늘었다고 했는데 오늘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류 방식을 다시 되돌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후베이성 의심 환자 중에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키트 검사를 하지 않고 임상 환자라는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확진 환자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엔 이 임상 환자라는 분류 기준을 다시 없앴습니다. 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속도가 개선돼서 양성, 음성 이런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아직 확진자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 일부에 대해서도 추가 진단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통계 기준을 일주일 만에 2번이나 바꾼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걸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네, 초기 대처 실패로 인해서 치료는커녕 진단도 제대로 못할 만큼의 처참했던 후베이 상황, 결국은 이게 원인입니다. 중국은 지난주만 해도 후베이의 심각한 상태의 환자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확진 환자로 분류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의심 환자 중에 무려 1만 3천여 명을 일시에 확진 환자로 분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후베이 책임자가 새로 시진핑 주석 측근으로 바뀐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 기준을 변경한 게 전임자에게 하루 1만 5천 명의 확진자 책임까지 떠안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고무줄 통계다, 조삼모사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간의 치료 경험을 통해서 중국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밝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네, 환자가 일단 중증 상태에 들어서면 치료하기가 사스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스와 달리 고령층 환자가 많아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폐 말고도 심장과 신장 이런 여러 장기를 손상시킨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히 환자가 밀집된 병상이나 집중 치료실 같은 환경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의심 환자를 포함해 3천 명에 이르는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